우리는 의외로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보다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던 혹은 자신이 믿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해 주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심지어 외국의 생소한 사정을 설명할 때도 기존에 본인이 알던 지식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면 더 좋아해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언론인이나 정치인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실을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 가공하거나 혹은 대중에게 익숙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 최근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상해 임시정부와 하마스를 비교하는 담론이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폭탄 테러 같은 걸 했으니까 하마스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하마스처럼 어린이,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요즘 그 여기저기 게시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하마스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비교하는 글이 가끔 보이곤 합니다. 포털에서 하마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검색해 보세요. 주르르 뜰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그 한겨레 기자가 쓴 기사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솔직히 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테러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비교한다는 건 그 자체가 좀 불쾌합니다. 역사적 맥락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중동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동네 역사를 이 동북아와 한반도 역사에 빗대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그 동네와 우리 동네는 그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역사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너무 달라요.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투쟁은 우리의 독립운동과 완전히 달라요. 첫째, 그 우리나라에는 흔히 그 팔레스타인이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투쟁을 한다고 믿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것부터가 오해입니다.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에게는 빼앗길 나라 같은 게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족만의 역사, 언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아랍어 쓰는 아랍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역사가 따로 있다면은 그 팔레스타인 역사 속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팔레스타인어란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아랍어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은 원래 이제 1918 년까지 터키가 지배하던 그 오스만 투르크 땅입니다.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하면서 전승국들이 중동 땅을 주변 아랍 족장들한테 나눠 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이 시리아니, 이라크니, 사우디아라비아니 이런 나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 땅을 아랍인 전체한테 준 것도 아니죠. 아랍 족장들한테 준 겁니다. 아랍 족장들한테. 음 그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족장들이 연합군과 같이 싸워 줬기 때문에 보상으로 준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이 이제 그 땅을 그 족장들한테 꼭 줘야 하는 당위성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아랍 전체 유대인이 약 5% 정도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마침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때 유대인 박해 등이 겹쳐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게 이제 외교적으로 먹혀들었던 거죠. 그래서 유엔이 그 땅을 배분해 준 겁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은 요만큼 먹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요만큼 먹어라 그래 가지고 인제 땅을 나눠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케이 했는데 아랍인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바로 다음 날, 독립한 바로 다음 날 주변 아랍 6 개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 진 거죠, 아랍인들이. 근데 이 전쟁을 한 이유는 원래 그게 뭐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게 아니고 어 대체로 그 당시 연합국으로부터 땅을 받은 아랍 족장들이 어 자기들이 그 땅을 굳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정당성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단결을 꾀한다. 흔한 전략이죠. 그런 전략 때문에 그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다시 말해 연합국에게 땅을 얻은 주변 아랍국들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갓 건국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보는 거죠. 뭐 결과는 아랍국들이 패배했죠. 그 후에 여러 번 아랍과 그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런 이유로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랍국들은 포기했죠. 어 그런데 그 전쟁이 발발을 할 때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은 뭐 했냐? 항상 그 침략군 편을 들었어요. 첫 번째 전쟁부터 그랬고 그 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악명이 높은데요. 심지어 예전에 거기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도 후세인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이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르단 총리를 암살했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 하여튼 결정적으로 지금 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하는 짓이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팔레스타인의 진짜 목표가 독립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독립운동이라면은 지난 1948 년부터 1967년 사이에 그 사람들 뭐 했는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948 년과 1967년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각각 이집트와 요르단이 강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가자 지구는 이집트 땅이었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요르단 땅이었어요. 각자 인제 요르단과 이집트가 각자 그 땅을 먹은 겁니다. 만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짜 독립을 원했다면은 그때는 왜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원하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이슬람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그냥 유대인들을 제노사이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원래 이슬람 땅이니까 이슬람 아닌 유대인들은 다 물러가라. 사라져라. 그겁니다. 음. 이들의 그 목표는 이 구호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제일 유명한 구호가 사실은 "From the river to the sea"입니다. 어 "Palestine will be free."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 이건데요. 근데 강에서 바다까지가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널리 사람들이 이렇게 공언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요르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바로 지중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 거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다 나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못 모르는 그 팔레스타인 지지자들도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때 기억해 보세요. 상해 정부가 있었을 때. 그때는 영토, 주권, 국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한테는.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권력을 잡고 있고 인민을 지배하고 있어요. 영토, 주권, 어 국민 다 있어요. 심지어 돈도 많습니다. 매년 그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구호 기금을 줘요. 지원금을 줘요. 그리고 운라라고 있는데요. 운라라는 유엔 단체를 통해서 매년 그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 이스마일 하니에는 재산이 약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사람뿐 아니고 다 지도자들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우리 상해 임시정부는 그 상해에서 정말 그 새빵살이했죠. 근데 이 하마스 지도자들은 카타르의 고급 호텔에서 매일매일 수천 달러씩 쓰고 인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일종의 전통인데요. 그 야세르 아라파트 있지 않습니까? 피에로 창시자. 아라파트의 외동딸이 있습니다. 외동딸은 현재 이제 파리에 거주하는데요. 재산이 약 10 조라고 하죠. 런던의 거리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어 이런 하마스 사람들하고 우리 임시정부 사람들 비교하면 임시정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와 하마스 비교하면은 이 운동 단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하마스는 한마디로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든 그 이념이든
극단주의는 무섭고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민족만이 최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원칙도 민족 독립으로 민주화 평등을 쟁취한다 하지 "독립이면 그만이다. 독립하면 그만이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 지상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도 독립했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하면 뭐 합니까? 지옥같이 사는데. 어. 우리 임시정부도 소위 삼균 제도라는 거를 천명하고 어 장차 우리 민족이 민주와 평등을 누리며 살기를 바랬던 거죠. 삼균 제도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은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모두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마스는 어떤 집단입니까? 하마스도 인제 나름 운동 조직이다 보니까 자기들 헌장이 있어요. 일종의 강령 같은 거죠. 이게 어 사실 두 개 있습니다. 1988 년판이 있고 2017 년판이 있는데 물론 최신판은 2017 년판이죠. 근데 사실은 1988 년판이 속내가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88 년판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냈다가 사람들이 워낙 욕을 하니까 이 두리뭉실하게 내용을 바꿔 가지고 2017 년판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1988 년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 조에 "하마스는 이슬람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강령을 가진 이슬람 저항 운동이다." 이렇게 딱 박아 놨어요. 그리고 2 조에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지부이다." 이렇게 박아 놨어요. 무슬림 형제단은 인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집트에서 뭐 이렇게 쿠데타 비슷한 걸 하다가 실패한 테러 집단이죠 여기도. 맨 처음에는 그냥 구호 단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테러 집단으로 변모한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입니다.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하마스 헌장 3 조에는 "하마스는 알라에게 충성을 맹세한 무슬림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무슬림 빼고는 아무도 뭐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사실은 가자 지구에 무슬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기 기독교인도 있고 드루즈교인도 있고 뭐 옛날부터 이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무슬림 운동이니까 "딴 놈들은 끼어들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현장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전까지만 존속할 것이다." 어 그리고 "오직 지하드만이 필요할 뿐 뭐 이니셔티브니 제안이니 국제적인 협의 따위는 시간 낭비고 헛수고다." 그리고 "하마스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도적이고 관대하다. 단 그들이 이 지역에서 이슬람의 지배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한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7 조가 재밌는데요. 7 조에는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 다음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문서가 있죠. 하디스. 하디스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의 사자께서 말씀하셨다. 심판의 날은 너희가 유대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 유대인과 싸워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서야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거죠. 그때가 오면 돌과 나뭇가지가 자기 뒤에 유대인이 숨어 있으니 죽이라고 말해 주리라. 뭐 하여튼 이 강령 전체가 이슬람 광신주의와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처절한 증오로 가득합니다. 이런 놈들하고 임시정부를 동일해 놓고 비교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운동 방식이 일단 너무 다르죠. 하마스 놈들은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테러를 해 가지고 버스를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이번에 작년 10월 7 일에 그랬던 것처럼 막 무장한 대원들이 민간인 지역에 가서 뭐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다 죽이죠. 심지어 외국인도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태국 사람도 20 명인가 죽었습니다. 외국인 농부들이. 그 외노자죠, 외노자. 외노자들이 20 명이나 죽었어요. 태국 외노자들이. 딱 봐도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태국 사람은. 그러나 어 그걸로 걸리적거리는 거 다 죽인 거죠. 그리고 한 그러니까 한 1,200명 죽이고 한 200명 이상을 납치해 갔죠. 그리고 기사를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2023년 12월 23 일자 동아닷컴의 박태근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마스는 잇따라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다. 아부 오베이다 하마스 알 카삼 여단 대변인은 공격이 계속되면 인질 석방은 절대 불가하다. 군사 작전을 통해 이들을 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날 하마스는 지난주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인질 3 명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며 인질 생還을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좀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스스로 이슬람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정부이고 그들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인질을 잡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놈들도 자기들이 인질을 잡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인제 그런 게 익숙해서 가지고 이걸 읽는 독자들도 그냥 '인질 잡았구나.'라고 생각하지 군대가 인질을 잡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애초에 군대가 인질을 잡으면 안 되죠. 이건 뭐 제네바 협정 같은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음. 하마스는 심지어 자기 국민들도 좀 이상하게 대합니다. 소위 인간 방패로 쓰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반경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자기들 주변에 민간인들을 배치해 가지고 어 "내가 죽으면 옆에 있는 민간인들도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모스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어 보통 같으면 정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설들에 주로 이제 모여 있고 이 하마스 놈들은. 그리고 그 지하에다가 자기네 기지를 만들고 그 지하에다가 무기를 숨겨 두고 이러죠. 실제 민간인을 위한 방공호 따위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방공호를 만들어야 돼?' 이게 하마스의 입장입니다. "우리 가자 지구 민간인을 보호하는 건 유엔의 임무다." 혹은 "점령군인 이스라엘의 임무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다." 이런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마스는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동렬해 놓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